여러분,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세계 각국의 정상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이 금융을 만지는 금융인들, 경제인들, 무려 말입니다. 2,700여 명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다보스 포럼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가장 큰 경제 포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를 하거든요. 세계 정상만 52명 참석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포럼인지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바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입니다. 2,700명 이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약 1,200명을 뽑아서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세계 단기 위험이 바로 생활비 위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생활비 위기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 못 갚겠죠. 그러면 부채 폭발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포럼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생활비 위기, 즉 부채가 폭발할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비 위기라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경제 전체가 특히 실물 경제가 붕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말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실물 경제의 위기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올해만 생활비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란 형의 어떤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생활비 위기는요. 앞으로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확장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단기적 위기로 이상기후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게다가 전쟁, 지정학적인 대립 당연히 이야기할 거고요. 또 기후완화 실패, 아니면 양극화, 당연히 이야기할 겁니다. 환경 피해, 기후 적용 실패, 사이버 범죄 확산, 천연자원 위기, 또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이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상기후나 지정학적인 대립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안에. 결국 말입니다. 단기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물 경제가 무너져서 또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이게 단기적 위기로 세계 경제의 단기적 위기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이제 생활비 위기잖아요. 그러면 생활비 위기가 왜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지금 세계경제포럼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요. 팬데믹을 지적을 합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했잖아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죽은 사람이 670만 명, 670만 명. 게다가 지금 중국은 12월에서 1월까지 사망자만 6만 명 가까이 된다고요. 6만 명.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은 아직도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세계경제포럼도요. 이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됐다. 지역의 국가의 풍토병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다. 아직은 팬데믹이다. 전 세계적인 감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팬데믹이 되고 나서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게 공급망의 붕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각 나라가 무역활동이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급망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겠죠. 공급망이 무너지면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비싼 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쌀 때는 또 엄청 떨어지고요. 이것은요 변동성이라는 것인데 결국 경제에서는 변동성이라는 게 좋지 않거든요. 변동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경제는 더 불안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팬데믹이 불러온 공급망의 붕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쟁은 또 어떻고요?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다시 지금 러시아가 반격을 해서 이게 도네츠크 주에 솔레다르라는 도시를 지금 탈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결국 일진일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또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급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해서 커지면 결국 말입니다. 공급망은 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부러질 수밖에. 이게 전쟁 초기도 심각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신냉전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들 결국 냉전 그 상황까지 돌입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세계 경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급망은 더 무너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망이 무너지면 가격 불안이 가속화된다고 했는데 주로 올랐습니다. 이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2020년은 1.4%였어요. 그러던 것이 2021년 3.4%로 올라가더니요. 2022년 지금 6.6%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하게 놓고 보면 말입니다. 2020년 물가 상승률 대비 2022년은요. 이게 뭐 5배 가까이 올라갔죠. 5배.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5배 조금 모자라지만 5배. 여러분 물가가 5배까지 올라가면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가가 5배씩이나 올라가는데 경제가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금리를 또 많이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올려요. 대한민국도 기준금리가 지금 3.5% 됐죠. 이제 여기는 3.25% 써놨지만 3.5%가 됐습니다. 미국은 4.5%고요. 유럽은요 2.5%, 영국은 3.5%예요. 일본도 마이너스 0.1%라고 하지만 장기금리의 어떤 변동 용인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렸거든요. 사실상 금리를 올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0.25%에서 0.5%까지 올렸으니까요. 중국은 3.65%고요. 캐나다도 4.25%입니다. 러시아는 7.5%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물가 올라가는 걸 잡자고 금리까지 올려요. 그러면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는. 뭐 이런 표현을 진짜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요. 개박살 납니다. 실제 세계은행에서는요. 개박살 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거든요. 1.7%로.
예, 3%의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장난 아니죠.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전쟁, 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것이 저성장, 저투자를 가지고 와서요, 세계 경제가 점점 위기로 몰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향후 2년을 생활비 위기라 이렇게 정의한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향후 2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L자형 침체, 이게 경기 침체가 오래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V자 반등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확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V자 반등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V자 반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 아주 많이 떨어졌다가 4월, 5월, 6월 되면서 확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는요, 낮은 성장률로 오래 갈 때 그 고통의 끝은 처절합니다. 진짜 그 처절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지금 전망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L자형 경제 고통이 길게 간다는 표현 여러 번 쓰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요, 분명한 것은 현금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